황장수의 톡톡톡. 오늘 그 토요일 지금 우리 사회의 좌우에 만연한 빠돌이 문화의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희재 대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보수에 뭐 금수저 흑수저가 있다면서요? 지금 그 전희경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자의 논문 표절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뭐 좀 충격적인 얘기들이 뭐 사방팔방, 또 보수 진영 아주 내부에서 또 외부에서 막 튀어나오고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아니 그 사람이 그 비례대표 하는 게 뭐라고? 아니 여기 있는 황장수가 물러가라 한다고 표절이면 내가 조건 달았잖아요. 표절이 아니면 표절이라고 보도하는 한겨레 신문 등에 대해서 싸워라, 소송을 내라. 아무것도 안 하면 인정하는 거니까. 그럴 바에야 예를 들어서 이 앞으로 무슨 국정교과서 투쟁에 나설 수 있겠냐. 그럴 바에야 그만두는 게 낫다 했는데 그거 이제 물러가라 했다고 저부터도 뭐 온 사방에 보수팔이 하지 마라 어쩌라 했었는데요. 아니 당신들 생각하는 그 보수 내 안 팔 거니까 다 가져가세요. 그런데 흑수저 금수저라 하니까 좀 웃기는데 지난 대선에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만드니 안 만드니 할 때 변 대표하고 나하고 사지에 몰아서 사망유인이 뭐니 다 시키면서 나머지들은 안철수 쪽에 설까 박근혜 쪽에 설까 이명박 쪽에 설까 전부 눈치만 보던 인간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와가지고 뭔 놈의 보수팔이를 해요? 지금 그 여러 가지 담론 중에서 제가 좀 가장 좀 충격을 받았던 거는 이게 그냥 일반 뭐 지나가는 일반 회원이나 뭐 댓글러가 아니에요. 지금 이 글 쓰는 사람들이. 예, 저한테 달라붙어서 공작하던 예. 놈들이 요즘 다 달라붙었더만요. 그 보수에서 그래도 좀 이름 놓고 활동한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지금 막 쉽게 튀어나오고 있는데 논문 표절에 대해서 이미 그건 드러났습니다. 드러났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예 대놓고 지금 이런 말들을 한단 말입니다. 진실이 힘을 만드는 게 아니라 힘이 진실을 만드는 거다. 나는 이 말이 이제 우리 진영에서 나온다는 걸 듣고 그 히틀러랑 하는 소리 아니에요? 히틀러도 그런 얘기를 하고 노빠들이 주로 그런 말 많이 하고 다닙니다. 노빠들이 역사 투쟁할 때 그랬는데 역사는 이긴 자의 이 손으로 쓰여지는 거다. 뭐 이딴 소리. 그게 사실 이제 극우 담론이거든요. 네, 그게 파시스트가 하는 소리죠.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친노들이 또 그걸 많이 써먹어서 실제로 친노들이 힘으로 역사를 막 바꿔내고 했죠.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워서 바로잡는 건데 힘이 진실을 만든다고 얘기할 때 제가 웃긴 거는 발상 자체도 좀 한심하지만 힘이 있어요. 난 보수 진영에서 힘으로 그 미디어 문화 이른바 역사 문화를 다 장악한 이른바 친노 이 세력과 싸워서 힘으로 이길 수도 없는 것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힘으로 자기들이 진실을 만들어낸다. 참 정신 상태가 이제 최근에 이상해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런 유형의 정서들이 팽배했었는데 이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야 저도 이제 진로를 고민해야겠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뭐 베니제 뭐 X 뭐 황장수 X 해서 하면서 김대중 뭐 XX 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진실성을 규명을 요구하는 사회는 매우 잘못된 사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강요하는 논단 담론 자체가 하도 저질적이라서 말을 안 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정말로 웃기고 자빠진 것들은 변희재하고 황장수가 이 보수판에 뭘 뜯어먹을 게 와서 여기 와서 베어스를 했습니까? 뭐 돈을 벌었습니까? 예? 우리가 여기 와서 무슨 뭐 여기에 원래 주인이 있는데 우리가 차지해서 그 영광을 누려서 이제 주인들이 되찾겠다고 그런 겁니까? 그런 담론이 필요하다면 전희경 문제를 떠나가지고 담론을 제기를 해야지. 전희경 하나가 뭐가 중요하다고. 나 전희경이 뭐 비례대표 하고 싶으면 해요. 그런데 제대로 그 꼴을 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핑계 삼아서 몽땅 들고 와서 뭐 그제까지 뭐 몸 건강하고 잘 계십시오 하고 쪽지 보내던 사람들이 황장수를 무슨 변희재를 네 집 개부르듯이 그렇게 하는데요. 웃기지 마라 그러세요. 예? 그렇다고 너희나 깜짝할 것 같습니까? 논쟁을 벌리려면 담론을 벌려야 되는 거고, 무슨 여기에서 무슨 권력이 없는 황장수, 변희재, 박성현이는 뭐 신혜식은 뭐라고? 우리가 흑수저라고요? 아니 이제 그 관점은 이제 미래한국의 한정석 위원이 저는 이분이 좀 개인적으로 의견 낸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그런 정서가 보수 진영에 좀 팽배한 게 아닌가 좀 의심을 할 정도인데
그 박성현 주필하고 정규재 주필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정규재 주필은 이 재계와 정치 공동체의 주류로서 이 명예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이 박성현 주필을 양산박이라고 피하고 뭐 저 같은 사람을 양산박과 그 동생들이 더러운 흑수저들을 휘둘러서 니네들이 어떻게 이기겠냐 금수저 귀족들에게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썼습니다. 우리 아니 그러니까 재벌들하고 그 새누리판의 웰빙들하고 그 한 통속 쪽에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한 거네요.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사람이 뻔뻔해지다 보니까 재벌 기득권 보수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너들은 저기 삼류 양아치 보수들인데 왜 너들이 이 질투심을 못 이겨서 시기심에 흑수저로 물을 흘리느냐 이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딱 정리합시다. 거기 저 한의원을 비롯한 그 재벌 기득권 보수 하세요. 다 가져가고요. 여기 있는 양산박은 원래대로 양산박대로 한마디로 서민과 함께 대중과 함께 올바른 뭐 보수라 그 보수도 듣기 싫으면 올바른 정치 노선을 꿋꿋하게 갈 건데요.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박성현 선배하고 신혜식 뭐 이렇게 붙어 샀고 밴 대표도 약간 거들어서 나는 뭐 이 판이 막 싸워 샀고 하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우물 안에 서로 흙 뿌리는 것 같아서 조그만데 가짜 나서 그 얘기에 끼어들 생각도 없었는데 말 한마디 하니까 이제 나한테까지 쫓아 들어가지고 이 뭐 도끼 들고 달라들길래 지나가던 구경꾼이 이제는 보는데 한계에 이르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바닥에서 얻을 것도 없고 주술 것도 없으니까 너들끼리 다 하고요. 말은 꺼냈으면 한번 끝을 보길 보자. 끝을 보자고요. 도망가지 말기 바랍니다. 재벌 기득권 보수. 저는 이게 좀 많은 고민들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금수저 수저론이라는 게 이렇게 같은 진영에서 난 동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확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주 하나하나 따지면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게 빠문화 때 연결돼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자 그럼 전희경 당선자의 과거 경력을 보자는 겁니다. 자 바른사회 시민회의 간사하다가 자유경제원 이제 사무총장 갔는데 둘 다 쉽게 얘기하면은 재벌 산하단체죠. 그거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거는 그쪽 기업 쪽 분야 그리고 장애보수 분야 저렇게 좀 영역을 나눴단 말이죠. 나눠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인데 자 바른사회 시민회의 정직원으로 그냥 간사 일하고 자유경제원 그냥 사무총장으로 그냥 정직원으로 일한 겁니다. 이 쉽게 얘기하면은 투쟁 경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월급 받고 그냥 일한 거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근데 그러면은 그냥 재벌 산하단체에서 정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이게 투사와 바 문화를 만들어낸다? 저는 이게 참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요즘 재벌들이 뭐 코너에 몰리니까 이제 빠돌이 문화 양성에 나섰습니까? 뒷돈 대주면서.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바 문화를 다루는데 자 저쪽에 이른바 노빠 문화고요. 노빠 문화. 노무현이나 노빠랑 같은 것은 사실 노 대통령이 막 예전부터 막 혼자 돌파하고 막 투쟁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었고 나중에 더 커진 건 이제 뭐 전체 진영이 다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본인이 뭐 투신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거 자체가 전직 대통령으로 아주 잘못된 행위라 보지만은 그러니까 이 좌의 바 문화라는 것은 투쟁 경력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큰 차원으로 노 대통령 얘기했지만은 저쪽에서 좀 바를 좀 끌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정봉주나 이제 정청래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과거 때부터 계속 투사 역할하고 제도권 의외로 좌쪽의 제도권 바깥으로 좀 돌아다녔습니다. 노 대통령도 사실 그 야당 주류 바깥으로 돌았고 노빠의 이른바 산하빠들인 정청래니 뭐 정봉준이 아웃사이더 형식으로 돌아가서 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가 형성된단 말이죠. 바의 기본적인 이 존립의 근거는 미국에도 보면 바가 있어요. 커피 파티, 티 파티 이런 게 바 아니에요. 공화민주당에. 자생력이 바의 문화의 핵심입니다. 자생력이 없는 바라는 것은 바라는 이름을 붙일 자격도 없는 거예요. 자 노무현 이 친노의 바 문화의 배경에 보면 자기들끼리 자생력을 가져보겠다고 뭐 장수천이라고 생수 물장사도 하고 뭐 심지어 카페도 운영하고 이러면서 PC방 하던 사람, 통닭집 하던 사람, 술집 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식당 하던 사람 다 모여가 십시일반으로 주머니 털면서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하나의 정치 뭡니까 팬덤 문화를 형성한 거 아니에요. 그런 자발성과 헌신 이런 게 바 문화의 기본 아니에요? 좌우를 떠나서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바의 중심이 된 사람이
과도할 정도로 사실 투쟁력을 발휘해서 빠가 돼서 그래서 이게 빠 문화가 정치를 망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전제는 있다는 거죠. 남들이 하지 않는 험한 일을 하고 들이받고 싸우고. 자, 그 빠 문화인데 지금 전희경 빠라는 이 현상이 그냥 대학 졸업하고 제가 이번에 공개했는데 석사 학위 그게 별거 아니라 그러는데 바로 전희경 씨가 근무한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간사 채용할 때 석사 학위 소유자 우대라는 조건 내걸고 있습니다. 이게 자격과 관련된 거예요. 그냥 논문이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정직원으로 일하고 자기경제에서 정직원으로 일한 아무 투쟁 경력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빠가 형성돼 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이건 좀 조작된 이미지를 갖고 움직이는 거지. 이거 정상적인 빠 문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는 관제바가 나온 겁니까? 관제바가 나온 겁니까? 무슨 재벌바가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 자격증이라는 게 중요한 게요. 그 자격증을 받음으로써 그 사람의 이 가치, 즉 상품으로서 노동력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격증을 받는데 그 자격증을 속에서 받아서 내 몸의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쭉 이바지해 왔다면 그 자격증이 만약에 이 문제가 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뭐 미안하다 사과한다라든지 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논쟁에서 사퇴는 어떻게 할 건가 말 건가는 그 다음에 돼야 되는데 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보수의 분열을 운운하고 하는데 나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작년 12월까지 전희경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요. 나도 무슨 이 최근에 몇 년은 지난 2012년 대선 이후에 보수 쪽에 부르러지는 중요한 모임이나 행사, 그 다음에 집회, 1인 시위 등에 오라는데 다 갔습니다. 오라는데 다 가서 나도 큰 고생했어요. 그래 그때 부를 때 내가 보지도 못한 사람을 진짜 듣보잡인데 내로서는 근데 그 사람에게 바 문화를 갖다가 적용시켜가지고 굳이 개고생한 우리를 갖다가 또 씹는 이유는 뭐예요? 저는 좀 관제빠라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봤거든요. 그냥 빠라는 게 관제와 제도권의 바깥에서 이게 나오는 그 현상이기 때문에 관제빠라는 건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지금 관제빠가 되고 있어요. 지금 볼 때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전체적으로 이 바에서 좌진영 바 문화와 다르게 보수 진영의 바 이른바 팬덤 현상이 좀 권력 해바라기 지향성이 있는 게 아닌가. 권력 플러스 돈도 넣어야지 돈도. 아니, 그러니까 돈 들어갔다는 이건 빼고 그냥 정서만 얘기할 때 좌하고 좀 다른 게 권력 해바라기 좀 기질들이 있는 것 같다. 이 바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이른바 좌는 막 분당이 되고 분당이 돼도 성과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바 문화를 끌고 나가가지고 분당이 돼도 성과를 내는데 보수는 분당이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계속 분당이 안 됩니다. 보수는. 끝까지 뭐 저끼리 뭐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지난번에 새누리당. 예, 유권자들 전체가 좀 좌에 비해서 권력 해바라기성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관제로 이렇게 올려주는 부분들을 바로 좀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두 번째는 이건 좀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관제인데 그러면 그렇게 조직적으로 전희경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왜? 무엇 때문에?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제 저는 원래부터 사퇴 요구도 하지 않았고 사실은 지금은 전희경 씨 개인에 대한 걸로 관심이 떨어졌어요. 좀 그거보다 지금 판이 더 살벌하고 심각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전희경 씨가 과연 자유주의 교육개혁의 깃발을 들었을 때 효과가 나겠냐는 문제제기한 거거든요. 이게 박세훈 지표를 처음 문제제기한 건 그런 말이죠. 교과서 개혁, 교육개혁의 깃발을 들 사람이 95% 분량의 통표절을 해놓고 이게 성공하겠냐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그 성공 가능성 여부를 논의해주면 되는 겁니다. 보수정 내부에서. 아무도 그걸 논의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도. 지금 뭐 무슨 빼부게 쓰는 그런 사람도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논의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논의를 기피하고 도망가고 있다.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야, 할 수 있냐 없냐? 누구라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야, 전희경이 이렇게 석사학위 논문 95% 통으로 베꼈지만 그래도 교육개혁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든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전희경의 논문 표절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그냥 온갖 죽이기 담론들 완전 개변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젯밤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게 지금 전희경 지키기가 아니라 보수 진영에 아주 건강하고 새로운 담론이 나오는 거를 막으려는 게 아닌가 목표가. 한마디로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닌가. 이건 전희경 지키기가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 한국 사회에 좌우에 정치 정파들이 있고 이 정파 옆에 빠돌이 문화가 있는데 제가 아침에 마침 이런 빠돌이 문화가 미국 같은 아웃사이더 같은 정치 혁명이 나오는 걸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좋지 못한 문제다라고 지적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빠돌이 문화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이 국사교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보수라는 범주에서 여러 가지 정체성이 다 결합되어서 그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권 와서 보면 첫 번째 국정원 댓글부터 시작되어서 이 선거와 관련되는 어떤 정통성 문제도 있었고 NLL 문제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종북 척결 문제나 이석기 통진당 문제도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국정원을 해체해서 새롭게 분리하고자 하는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햇볕 정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하는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노동유연화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세금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까지 수많은 보수냐 진보냐를 나누는 아젠다들이 있는데 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것은 그 중에서 극히 하나의 분야잖아요. 자, 전투 과제가 한 4, 5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의 문제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비례대표를 받았다. 그렇다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역량이 되겠느냐 이렇게 흠집이 나서 그래서 흠집이 안 나고 만약에 떳떳하다면 떳떳하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한 사람을 걸어라. 어쨌든 그거 받을 때 마치 보수의 대변인인 것처럼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그게 만약에 걸지도 않고 지주건도 고요하게 있으려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좀 망신살인 부분이니까 투쟁이 제대로 되겠느냐 한 거고 나는 열심히 예를 들어서 문제 제기해서 싸워봐라고 그건 못할 것 같으면 그만두라 한 거지요. 예? 그런 말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이 수많은 과제의 일선에서 정작 또 지난번 대선에서 무슨 안철수의 어떤 정체성 문제 그때 만약에 안철수로 단일화 됐으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문제에서 전부 뒤에 다 빠져있고 변 대표하고 나하고 일선에 내몰아서 우리 둘이 보고 감당하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국정원 NLL 문제부터 이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 문제, 통진당 예산 문제에 전부 일선에 내몰아서 다 싸웠던 사람들이 그때 변 대표하고 나하고 무슨 이렇게 했던 일들은 신혜식도 마찬가지고 박성현도 마찬가지고 다 논외로 하고 이 국정교과서 하나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이거는 5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흑수저 금수저 운운하면서 무슨 저것들은 좌파고 전라도파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몰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그런 어떤 짓거리에 나서는 사람들의 저희가 뭐냐라는 건요. 저도 이 환멸을 느끼고요. 저보고 무슨 그 보수의 딱지 당신들이 무슨 보수 딱지 입히고 붙이고 할 만큼 보수의 개념이라도 알고 있습니까? 근데 하도 논쟁이 저질이고 저열해서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보수의 어떤 칼라들은 수많을 수가 있는 거고 영역도 수많을 수가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에서 문제가 있으면 있을 수 있다 해야지. 자빨들처럼 표창원이 표절했다, 김미화 표절했다, 이런 이야기 나와도 저쪽은요 일사불란하게 아니야. 우리 쪽은 그럴 리 없어. 엄해다. 이렇게 가는 식으로 우리도 똑같이 거짓거리를 하라 말입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만 갖고 이야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달라들어서 도끼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죽이려 한다고 좋겠어요.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제 이런 말까지 이건 박원순 병역비리 진실을 밝히겠다는 그 피고 중심 사람들이 이걸 공개적으로 써서 제가 이건 법적 조치 분명히 할 건데 이 전희경 표절을 파헤치는 것도 아니죠. 그냥 한겨레가 파헤쳤습니다. 한겨레가 조사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건데 이 배우의 자총 김경재 총재가 있다. 공개적으로 글을 썼고 보수운동가 저하고 가까운 사람도 저한테 보수들이 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다. 해명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한 이틀 전에. 그러니까 자총 김경재 총재가 호남 출신이고 서울대 출신이고 박성현 주필이 호남의 서울대 출신이고 최대집 대표가 호남의 서울대 출신이고 그래서 김경재 총재가 이 박성현과 이 최대집을 시켜서 전희경을 날리고 그 하필이면 또 다음 그 후순위가 또 호남의 김철수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전임 자총 부총재라 그래요. 제가 확인하니까 현직이 아니라 전임 부총재인데 그렇게 해서
호남 정권, 그러니까 보수를 다 죽이고 호남 정권을 만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단순한 공개 게시글도 문제지만은 보수 진영에 저랑 가까운 운동가가 그런 말 한다는 거는 이제 동지가 아닌 거라 저는 그랬어요. 그분한테.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한다는 거지. 나는 당신들과 동지가 아니라고 당신들이 나한테 통보한 거다. 그런 인간들 동지 하자 할까봐 겁나네. 그 너희들끼리 동지 잘하세요. 그리고 베니제 대표는 이제 김경재하고 가까웠다 뭐 그렇다 치고 그럼 황장수는 또 와. 나는 고향이 경상도요. 나보고 전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어디라도 상관없지만 원적지를 속이면 안 되지. 횡성안우 무슨 철원안우처럼 나는 경남 사천 사람이요. 근데 내가 옛날에 뭐 민주당 있었다 뭐 이런 소리 그렇게 하고 하는데 자 이런 거 저기 따져가지고 내가 그래서 민주당에 있어서 내가 지금 더민주당 편을 들고 국민의당 편을 듭니까? 요즘 나보고 안철수 까니 안 까니 하는데요. 박근혜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금감원, 국세청, 감사원 전부 다 내가 안철수 이 주식 문제나 이런 문제, 탈세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좀 해달라고 다 접수시켰는데요. 안 하고 전부 다 뺍디다. 나보고 그 지랄하지 마세요. 예? 그건 정권 가서 따지세요. 정권이 안철수를 살려놓을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나한테 따질 일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버이연합요. 지난번에 어버이연합에 이런 문제가 한 1년 전에 1년 반쯤 전에 채널A인가에서 어버이연합을 캐도남마에서 다룬대요. 보수에 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안 하겠대. 그래서 나보고 그거 좀 할 수 있냐. 옆에 그 염소 변호사 나오는데 손 무슨 변호사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내라도 나서야지. 이런 거 나서가 진짜 본전이라도 못할 일이지만은 해서 내가 어버이연합에 뭐 추선희 사무총장한테 전화했어요. 너들 어디서 돈 받았냐? 전에 안 받았다. 뭐했냐? 뭐 폐지팔고 한다. 그래 내가 그날 방송 나가서 생방송에 어버이연합은 이렇게 건전하게 돈도 안 받고 폐지팔아서 열심히 한다는데 왜 그러냐고 해서 손 변호사만 냅다 대기 조져서 손 변호사도 나중에 그래 맞다 그렇다고 하면서 상대도 수긍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무슨 어디서 돈이 나왔다 하면 그러면 그때 나한테 우리가 돈 받는 게 뭐 문제가 그래야지. 사람을 말이야 그렇게 곤란하게 만들고 이런 일에는 앞장을 세우고 뭔 곤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와서 연설 좀 해달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던 사람들이 그러면서 무슨 모임 해가 전체 보수 밥 먹자고 그런 짓거리 하다가 이제 베니지하고 한강수가 당신들 손에 잘 안 들어와서 또 그 논쟁을 벌려요? 한번 벌려볼까 끝까지? 어버이연합의 그 정경련 문제도 그 잔다르크 여전사 전희경 씨가 나가서 맞서야죠. 정경련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 단체고 그래서 어버이연합하고 해서 기업이익 대변하겠다 해가지고 지원금 준 게 뭐가 문제냐. 그런 말 전희경 씨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바로 그 안철수 당의 저 이상돈 씨가 2차례에 걸쳐서 국정화 교과서를 폐기시키겠다. 두 번째는 아예 전희경 씨를 딱 짚었어요. 유일하게 국정화 교과서를 지지하는 거는 어버이연합과 전희경밖에 없다. 나와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이런 전사가 다 있냐는 겁니다. 그냥 빠무나가 전사 전인정을 지킨다 그러는데 전사인 모습을 과거도 보여준 적이 없고 지금 전사로 들어갔다면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벌써.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빠무나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건가. 저는 이거는 노빠나 정청래빠나 정봉주빠보다도 훨씬 수준이 떨어지는 차라리 관제문 날 것 같아요. 돈 받고 좀 괜찮은데 정신 상태가 빠무나 정신 상태가 그냥 권력 해바라기 지향성. 이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척결해야 될 빠무난다 이분은. 근데 이번에 이 바닥에 저는 버릇을 고치든지 안 그러면 너들끼리 하고 우리는 우리들끼리 할 거니까 그 보수라는 알랑한 이름은 너들끼리 가져가세요. 우린 또 다른 이름 붙여서 할게. 지금은 이제 이 SNS도 그렇지만은 보수 진영의 지금 이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침묵하고 방치하면서 SNS 음해 조직을 통해서 이쪽을 그냥 공격하고 버티겠다 이제 그런 발상들을 하고 있다거나 그리고 당장 국정화 교과서고 교육개혁이고 싸워야 되는 새누리당에서도 이 문제를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요 이제는 깔끔하게 갈라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자꾸 이 말을 하냐면은 동지를 발휘해라. 보수 분열을 뭐 어쩌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동지가 아니에요. 지금 하는 행태를 볼 때는. 그럼 동지가 아니면은 각자 자기 원칙 가지고 원칙의 기준을 갖다 대서 그걸로 해결해야 되지. 이제 더 이상 동지의 운운할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전화 변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이 판에 어떤 무슨 쓰레기 치울 일이나 똥 치울 일이 있으면
나서가지고 앞장서서 방패막이나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세상이 조용해지면 당신들 멋대로 하는데 우리는 그냥 박수를 쳐라라는 치어리더로 생각을 합니까? 왜? 이 바닥에 없던 어떤 새로운 가치들을 가져와서 어떤 농객으로서 새로운 수준을 보여주니까 이 바닥에서 계속 먹고 살라니까 밥그릇이 걱정이 됩니까? 제가 이 바닥에 어떤 뭘 바탕으로 삼아서 먹고 삽니까? 저는요 한마디로 이 빠돌이 문화는 저기 노빠는 내부에서 비주류들과 더불어서 치열하게 자생적으로 형성되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럴 만한 근거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희생도 있고 과정도 있고요. 이 바닥에서 갑자기 없던 바가 왜 생겨서 무슨 뭐 금수저 흑수저 타령까지 하고 자빠졌어요? 왜 그럽니까? 이제 뭐 저는 이제 이 사건이 사실은 간단하게 봤어요. 간단하게 표절 문제 나오면은 이 보수 진영에서 전희경 씨를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서 내부적으로 해서 논문 놓고 야 이거 어느 정도 수위냐. 그래서 이 정도는 사과하고 석사학위 반납하고 그 다음에 교육개혁 깃발 투쟁은 하겠다는 사람들끼리 논의해라. 뭐 제가 볼 땐 좀 어렵다고 보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럼 전희경 씨랑 해봐라.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게 안 되고 있다고 해서 무책임한 걸 넘어서 이제는 아예 대놓고 진실, 도덕, 뭐 상식 이런 거 필요 없다. 이 싸움에는 완전히 이제 진영론에 빠지는 겁니다. 자주 그러니까 우리도 한다.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전희경 혼자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그러면은 이 진영하고는 저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지에 운운하지 말고 그래도 기본적인 상식 같은 것이 있는 다수의 국민들과 함께 하지 저런 집단과는 같이 안 하겠다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개혁보수 서민교수를 표방하면서 제가 지금 이 보수 진영의 기득권들 재벌 앞잡이들이 한마디로 포획을 해가지고 그 이데올로기를 관철시키면서 보수를 썩게 만들고 있고 새누리당을 타락시키고 있다. 이런 이론을 갖다가 제기를 해왔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좌파니 뭐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가 인마 보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앞잡이라서. 언제 보수가 이런 어떤 재벌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게 보수였냐. 지어도 루스벨트가 무슨 보수냐 진보냐. 미국의 독점을 철폐하고 한마디로 썩은 재벌들을 청산한 사람인데 그런 어떤 문제로 가지고 따지고 보면 오늘날 한마디로 이런 어떤 이 논란의 근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키고 있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어떤 싸움밖에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이미 일찌감치 옆으로 색깔을 빼서 내 갈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황장수는 무슨 뭐 재벌을 비판해서 뭐 보수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고 보수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수라고 알고 있는 너들은 너들끼리 잘 하세요. 나는 어차피 세상이 이제는 무너질 때가 되면 무너지는 것이고 미국 공화당 주류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미국의 민주당의 주류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어느 순간에 트럼프나 샌더스에 의해서 무너지듯이 이 바닥에도 머지않아서 이제 지금 제일 깊어서 지금 한밤중입니다. 좀 있으면 새벽이 올 거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같이 조용히 다 가버리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제 페이스북에다 그런 글을 썼는데 논문 표절을 한 게 아무 문제 없다. 힘으로 덮을 수 있다. 힘이 원리다. 그런 세력은 빨리 벼랑으로 떨어지는 게 대한민국 개혁이지 그걸 가지고 보수 논리로 포장하지 마라. 어떠한 보수주의 이론에도 논문 표절이 해도 된다라는 보수적 이론 나올 수가 없어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가치를 살려나가는 게 보수의 그 이론의 핵심인데 그 이론은 어떻게 표절 문제를 덮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깃발 들고 좀 벼랑으로 다 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 갈 길을 갈 거라고 일찌감치 정했고 그래서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도 모집하고 제가 만에 하나 정치를 한다면 당을 만들어서 제 자신의 가치로 하지 이런 어떤 이 썩은 판에 끼어들어서 할 생각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지금 이 좌우의 썩은 빠돌이 문화가 대한민국 정치를 얼마나 낙후시키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광주 가서 무릎 꿇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말입니다. 둘이 갈라서면서 먼 바다 그걸 갖고 혁신으로 포장하는 야권의 형태나 새누리당에 녹취하고 협박하고 도장 들고 튀고 저렇게 하면서 뭐 유승민 하나를 죽이는 게 대든 가치처럼 해놓고는 결국 살려놓고 상을 주는데도 누구 하나 말도 못하고요. 이런 짓을 하는 이 문화에서
어느 날 갑자기 유승민 까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될지 말을 못하는, 그래서 어느 날 사이트가 조용한 이런 수준의 인간들로 구성된 이 진흙탕 바닥에서 저도 조용히 발을 빼기를 원하니까 당신들이 생각하는 보수는 잘 굴려가지고 어느 날 절벽에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길 바랍니다. 뭐 지금 고귀한 친구는 누군데? 윤경 군주제. 박성현을 겨냥해서 가지고 이렇게 더러운 흑석을 들고 다니냐. 이렇게 보내가지고 완전히 폭발해버렸거든. 편집해요. 예, 예. 끝내. 끝낼까요?